노발대발 해결사 가파라치 출발하겠습니다. 네.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답을 알려드리는 걸로 52시간 상한제의 의미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었죠, 수장님. 그렇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연평균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네. 독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4개월 이상을 더 일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예. 52시간 그 상한제 시행으로 네.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예.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예, 사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오해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노동개혁이 되게끔 저희 노발대발도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 중심을 이끌어주는 이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네. 휴가도 안 가시고 네. 이 무더위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아니, 네, 왜 그래요, 꼭 진짜. 어디에서 그러게. 근무하시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꼭 불러드려야 인사를 하시는 아. 겁니까? 날도 더운데? 끼어들고 그러게요. 싶었는데 예. 더운데 짜증나지 않게 빨빨 좀 하세요. 순간 눈치 보고 있어. 누구 먼저. 아, 벌써 정말 방송 몇 번째인데. 이 두 분은 예. 휴가 중인데도 지금 방송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정말 두분 대단하신 얘기만 분이십니다. 하세요. 지금 두 빨리 분 넘어가야 인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여기는 그 멘트 예, 없는. 반갑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입니다. 아유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김영동입니다. 더운 날씨에 아우. 정말 네. 잘 지내시는 거죠? 저는 뭐 애들하고 네. 애기 엄마하고 네. 다 일찍 벌써 여름 되기 전에 저들 외갓집 다 보내놨습니다. 평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가족들이 세상에서 없어서. 제일. 네. 저 혼자 평안한가? 저는 뭐 박 소장님. 예, 가사 노동엔 휴게가 없는 걸로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의외로 하시나 봐요. 가정적이야. 거기까지 넘어가시죠. 그 가사 노동까지 합치면은 지금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 모른다는 거 한 아니야? 2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오. 나중에는 정말 장시간 노동. 예, 나중에 저희가 심야 당직도 쓴다니까요. 진짠지 한번 확인을 좀 아, 해봐야 진짜요, 될 것 진짜. 같아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애들 그 이불 잘 덮어주고 세대 주인님 잘 주무시나 확인도 하고 불침번도 써요. 아, 세대주가 아내분이세요? 예. 아, 진짜? 네. 세대 주인님. 아, 예. 세대 주인님. 예,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뭐 포기하셨어요. 여튼 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시는 거 확인했고요. 첫 네. 번째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예요? 자,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30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체 인사총무 담당자분이시고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는 현장직의 경우 3주 2교대로 근무 중이고요. 일주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연장 근로 포함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하계 휴가 기간에는 휴가자로 인해서 대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탄력적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총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8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다음 주에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나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5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로도 시간의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학예 휴가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어서 특정 주에 초과 근로시간 지정 및 축소시간 지정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 스케줄을 어떤 형태로 정하고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고요. 근로자 중 후보자 추천을 받아 투표를 통해서 근로자 대표 4명을 선발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중 1명을 선발한 후 합의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라는 다소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많은 그런 문의였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그냥 사담인데요. 네. 네. 이분 같은 분이 제일 미워요. 밉다고요? 네. 질문을 왜요?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제목 보고 아. 그냥 클릭했는데 질문이 막 10개인 분도 있어요. 이거 노무사 아니야?
어느 사업장에 영업하는 아니면 인사 담당일 수도 있어 이거. 여기 인사 담당자. 담당자라고 예, 예, 앞서 예.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변호사님. 네. 하여튼 약간 서운함을 먼저 전달하고요. 네. 그 많은 상담이 이제 52시간 얘기 나오고 그 이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휴가 가고 대체근무자 투입해야 되는데 네. 대체근무는 누굴 채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직원들 중에 대체근무를 그렇죠. 땜빵 근무 예. 하는데 이미 근로시간 같은 경우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이분이 더 일하면 이제 52시간 그렇죠. 걸린다는 예, 거죠. 예.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말로 하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3조 2교대 같은 경우가 제조업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휴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면. 네. 근데 만약에 누가 비어가지고 거기 휴가를 땜빵까지 했다. 네. 그러면 곧장 위법 반사안이 법을 되기 위반하게 아. 되는 정말 경우죠.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고용 창출도 더 하자 이 얘기거든요. 원래 네, 그 네, 목적도 네. 많이 있었죠. 맞아요. 있었죠. 예.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어떻게든 휴게 시간 해가지고 근로 시간을 그 축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휴가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신규 채용, 뭐 최소한 그 스페아 뭐 어떻게 표현하죠? 여유인력. 스페아? 여유인력. 아, 예, 예. 음. 제가 고급진 단어가 좀 예, 네. 예, 유휴 인력, 네. 예, 예. 그 스페아 인원 채용을 하여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편집될 있습니다. 것 같네. 스페아 괜찮은데 왜? 편집될 것 같아. 예. 자, 일단 좀 쉬면서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간을 단축을 했는데 오히려 더 쉴 수 없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보도, 신문 보도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원 노무사가 이 여유 1년을 우리 두는 상혁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는 사업장 대부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공장 직원들이 휴가 없이 꾸역꾸역 일하거나 52시간을 맞춘 것처럼 슬쩍 서류 정리만 하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김영동 변호사님이 직장 상사시잖아요. 동료. 아, 그냥 동료. 선배. 아, 선배. 네. 그 선배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언급한 것이 네. 잘 한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뭐 이 친구 우리 이상형 노무사로 따질 것 같으면 네. 별명이 노동자들을 위한 네. 조합원들을 위한 각시탈. 오. 아 그래서 못된 사용자가 있으면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말입니다. 혼내주는 그런 아주 의협심이 강한 친구인데 네. 네. 깡패야? 아니 조만간에 우리 저 김 변호사님도 당할 거 아니에요. 의협심에 대신해서 예. 아, 그래서 잘 좀- 하신 거냐고요 이 아, 말씀. 요 질문 잘했는데요. 네. 그 아까 유휴인력, 여유인력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더 채용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을 풀어야지 채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형 노무사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일하면서 네. 빨간색 칠하는 것은 안 되겠다. 옳지 않은 일이다. 야,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상형 노무사 본인 얘기 같기도 하는데. 동료 맞아요? 네. 이거 아닌데? 뭐 본인 얘기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그 앞서 사례자분이 그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네. 도입하겠다고 한 그 탄력 쪽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네네네. 조금 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예. 이게 점점 더 박덕 소장님도 뭐 우리 부천 지부에 오래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상담도 많이 하셨지만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우리가 논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설명도. 예, 사실상 죽어 있는 제도였는데 네네. 이게 활용이 되고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주간을 기준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거는 일단 일반론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름 같으면 제일 쏠리는 그런 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음 공장 같은데. 그 다음에 휴게지나 휴가지 같은 그런 관광지. 관광지 예, 예,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법이 허용하는 건데요. 2주 단위는 특정 한 주에 소정 근로 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 40시간인데 48시간까지를 기본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하고 48시간까지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생기는 거죠. 효과가. 네. 그리고 48시간에서
우리가 아는 연장근로 12시간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 단위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네. 특정 주가 52시간, 좀 전에 말씀드린 52시간이 이른바 소정 근로시간이고 그 시간까지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안 주는 것이죠. 비교컨대 통상적인 경우에는 40시간 그죠? 이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52시간까지 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정을 해준다. 거기에다가 12시간까지 더 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위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2주 이내, 3개월 이내 평균 잡아가지고 성수기에 일 더 시키면서 연장 근로수당 안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쉽게 아, 얘기하면. 네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더 시키고 덜 바쁠 때 일찍 퇴근해. 예.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가 봐요. 그, 그거. 네, 네, 제가 맞아요. 좀 이해. 네네네네. 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좀 수준이 단어가 100개 안에서 아니, 들리는데 아니, 이해해 정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3개월 이내도 최대 근로 시간, 최대 노동 시간이 52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됩니다. 어. 예, 예. 52시간을 넘어가도 넘어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3개월 단위 기간이 3개월이면 평균 잡아가지고 40시간이 되면 되기 때문에 한 주가 52시간 한다고 해도 8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 연장 노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은 다 평균했을 때 단위 기간을 네. 그 한 주에 평균한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갈 때, 네. 예, 평균했는데 넘어가면 분명히 어디가 많이 한 거겠죠. 예. 두 번째는 특정 주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이 제한인데 그걸 초과한 날짜가 있으면 또 그 연장 노동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합의하게 돼 있는데 이 합의에 각 날짜별로 이제 노동 시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싸움 나거든요. 날짜별로. 날짜. 날짜별로. 이 날짜 6시간, 이 날짜 8시간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초과했을 때도 왜냐하면 다 기재를 했는데 합했을 때 평균이 40일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또 초과했을 때는 이것도 연장.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네. 연장 노동이다. 아. 예,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복잡하긴 한데요. 네네. 두 번째 너무 질문을 복잡해. 네. 예, 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려면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경영계에선 이것도 1년으로 늘리자고 이 복잡한 걸.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쉽지 않겠다는 예상도 들거든요. 아까처럼 하계 휴가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다면 네. 특정 주를 지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자체는 아마 그동안에 개인별로 사용했다라는 거는 굳이 이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했다. 그 사업장이 나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조기용 소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 질문을 정리하면서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있다. 이런 불만이 청와대에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상한제 때문에 이런 휴가도 못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제도는 제도니까요. 네. 좋은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착륙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같은 사업장 경우는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좀 자유롭게 맡겼던 부분을 노사가 미리 어떤 분들이 어느 때에 휴가를 가는지 그리고 휴가가 한꺼번에 몰려서 상한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휴가 계획을 좀 받아서 말입니다.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탄력제 근무제를 좀 도입해서 네. 좀 위기를 넘을 수 있고요. 그죠?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는 탄력제 근무 시간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 한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사가 일정을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예,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근로자 대표 4명 중 1명을 대표로 해서 합의를 봤을 때 그게 효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소장님. 예.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중요한 어떤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는 네. 이제 과반수 노조 우선 좀 그 권한이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이제 근로자 대표에게 권한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은 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뭐 투표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서명부 뭐 통해서 이제 받아도 좋고 어찌 됐건 과반수 이상의 그 의지가 모여서 이제 선출되면 되고요. 네. 복수 선출도 가능해요. 복수 선출도 가능하다. 복수하기 위한 선출이 아니고. 안 웃기네요. 근데 네. 잘했어요. 네. 괜찮. 계속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 얘기하신 거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 수 없는데 네. 만약에 그 근로자 대표 4명, 네. 뭐 1명이든 4명이든 대충 사용자가 찍어가지고 대충 니네가 대표해. 뭐 이 정도 그 절차가 없었으면 네. 뭐 그냥 사용자가 지명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법한 뭐 자격이 없는 근로자 대표고 어찌됐건 하여튼 그 과반수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 내용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근참법에 있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어찌됐건 근로자 과반수에 또 추천에 의해서 네. 되기 때문에 그 적법한 절차만 밟았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대표 자격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생각 네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합의한 예.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효력은 문제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질문은 지금 자세하진 않아가지고. 네네. 예. 그럼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의 핵심으로 언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3개월로 제한된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지고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본물처럼. 그럼 제대로 시행하려면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네. 주 40시간 노동제에 대한 예외일 뿐이다. 피치 못할 경우에 노사가 합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제도에. 그러니까 네.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너무 활용을 늘려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외가 많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뭐 경영계에서 이거를 또는 정부에서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이나 1년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차라리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자체를 네. 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제 일상적이 되면은 결국 안 된다. 장시간 노동은 그렇습니다.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노동시간 단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빨리 이거를 제한해야겠네요. 너 더 늘린다니까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늘리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단결 노총이 수준에는. 단결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 소장님, 다음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례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임금 총액도 줄고 퇴직금도 줄었다는 사연이거든요. 네네. 충청북도에 소재한 300인 이상 제조업체 직원분의 사연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직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2018년 6월 30일까지의 퇴직금 정산액수와 7월 1일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정산액수를 비교하여 퇴직 시점의 둘 중 더 많은 쪽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네. 서명을 해도 괜찮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워낙에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회사라 믿음이 안 갑니다. 서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실제 박 소장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좀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뭐 대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당장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퇴직금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좀 하셨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네. 뭐 지금 아나운서님 잘 얘기하셨는데 기존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네. 시간의 수당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줄어들죠. 임금 총액이 주는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평균 임금이 기준인데 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기준이거든요. 퇴직 전 3개월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있었으면 내가 한 연봉 7, 8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받아서 근속연수 급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연봉이 확 주는 거예요. 줄어들죠. 어. 잔업수당이나 예, 이런 예,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줄어드니까. 예, 걱정이죠. 근데 퇴직금도 안 주고 네. 또 월급에 아직까지 월급에 포함시켜주는 그 하여튼 고질적인 악덕 사업주도 많고 법을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은데 네. 가만히 있어도 퇴직금이 주네? 뭐 사장님들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먼저 이제 걱정하시고 하는 상담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주 52시간제 그 시행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네. 그 사례제 회사에서처럼 7월 1일 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정산해 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좀 좋을 듯도 싶어서. 네,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먼저 이 중간정산 제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법으로 이 부분을 묶어뒀어요. 그러니까 중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을 한 지가 몇 년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장래에 미래의 퇴직금 임금이 오른다는 전제에서 중간정산을 수시로 하는 거죠. 사용자가? 그렇죠. 사용자가 그런 유인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후가 되면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보다 무조건 회사에 네.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 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간정산을 임의로 해서 중간중간에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 후에 어떤 생활보장이라 그럴까 생활안전이 극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묶어둬라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묶어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된다. 네. 목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대로 허용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렇다 법으로. 보니까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되면서 급여가 깎였을 경우에 공연히 이런 경우는 앞에 두 가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죠. 뭐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사용자는 기다리면 임금이 줄어드니까 네. 미래에 정산해줘도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임금이 최고 피크로 갔을 때 중간 정산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장래에 52시간제 도입되고 난 이후에 평균 임금으로부터 퇴직금 정산했을 때보다 현재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네. 입법 청원을 했던 거고 최근에 퇴직급여 보장법 또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상한제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현재 임금 피크일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 소장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실 수 있을까요? 예, 중간정산 사유에 이제 네. 그 법 개정을 해서 또 사유가 좀 추가가 됐죠. 그거 외에도 뭐 중간정산 뭐 안 하면 끝 아니야 이게 아닌 이유가 이제 뭐냐면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항상 뭐 몇 조 얘기하면 좀 근데 요새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네, 하세요. 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2조 사항 시행령 31조 보시면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돼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B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의 전환, 또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안 한다고 해서 땡이 아니고 어찌됐건 감소하는 부분을 알려야 되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용자가 세워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리는 것도 네. 가끔 이 상담도 있는데 그냥 게시판에 보이지도 않게 뭐
그 한 글자 포인트 한 9, 8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 이거 알렸어? 이게 아니고 개별 직원들한테 뭐 문서 통보하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든 개별로 통지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거나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네. 텐데 이것은 분명히 사업자가 해야 된다. 사용자가 예.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다. 예. 네. 그렇다면은 네. 사실 이제 그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도 많을 것 같아요. 손해 안 보려고. 예. 그렇죠. 실제 그런가요? 예, 그 뭐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네. 퇴직금이 어찌됐건 이게 목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용자도 이제 힘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거부하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모 여객 이제 버스 회사인데요. 네. 모 여객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되잖아요. 이 버스 회사가 그러니까 퇴직금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 해다오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측이 거부하니까 이 노동자들이 다 퇴사한 거예요. 다요? 네. 아. 그러니까 버티시고 어찌됐건 좀 대책을 세우면 더 좋은데 네네네. 다 퇴사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 깎일까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조금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정당한 그 요구를 무시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용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이 좀 이루어져야 이런 행동들을 피하지 않을까, 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처벌 내용은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벌칙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는데 네. 벌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사처벌인데 이거는 간접적인 강제죠.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강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그다지 큰 실효성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위반 시 처벌 내용을 물어보신 이유가 네네.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 주 상한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 정산을 원활히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보존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걸로 취지를 본다 그러면 네네. 좀 전에 우리 박덕수 소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버스 회사 예를 들었는데 퇴사해 버렸다는 네.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런데 회사는 목돈이 없다 싶으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정해 놓으면 됩니다. 네.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 시점을 보니까 아니 저 줄어들기 바로 직전의 기준이 아니고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더라라는 것을 몇 년 후에 알게 된 그런 노동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조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간 정산해야 될 시점으로 소급해서 네.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동시간 단축된 시점. 그렇죠. 아. 예. 그럼 그거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으로 확정을 좀 해놔야 되네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가 그 발생할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례자의 회사가 취하려는 조치는 아까 이제 중간 정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그런가요? 아 이것도 그 맞다고 하면 사측 편든다고 또 욕 나올 게 뻔하지만 네네. 이것도 타당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사측이 얘기한 네. 그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현 시점 뭐 근로시간 단축 시점에서 중간 정산 한 번 하고 네. 그 이후에 퇴사일 기준에 퇴직금 정산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거고 네. 뭐 노동조합이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그 퇴사 시점에 감소한 임금을 다 포함해서 평균 임금 계산하자 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 내용 보니까 네. 뭐 평소에 워낙 꼼수도 많다 해서 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못 믿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회사가 얘기한 것도
그 무방하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 평소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러게 이 사업주 되게 좀 네네. 웃기긴 하네요. 네. 평소에 잘하고 근로기준법 욕먹어요. 안 지키다가 음. 이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뭘까? 뭔가 꼼수가 꼼수가 있나? 있는 것처럼 네. 네. 느껴진 그런 것 같아요. 신뢰가 없어요 지금. 네, 지킬 것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나는 빈도수가 줄어들 텐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법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야기 해결사 가파라치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사연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그대로여서 업무 강도만 더 빡세졌다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 강도만 빡세졌어요. 인천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고요. 기존 연장 근로시간을 축소하면서 생산 라인에서의 시간당 생산 속도가 증가하는 등 업무 강도가 엄청 강화됐습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비용의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거나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 관심도 많고요. 네. 안전보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네네. 노동시간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 음. 노동 강도가 더 빡세지면 실제 그 노동자들은 직업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 네.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례자 질문처럼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예.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한데 네네. 실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음. 신규 인력도 채용 안 하고 오히려 그 생산 시간당 생산 속도를 증가시키면 네네. 업무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네.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할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얹히거나 궁극적인 목적 해서 방법은 결국 그에 합당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 사실상 많은 그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그런 취지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보면 대부분 이제 고용 장려금 제도인데요. 이번에도 많이 확충했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또 취직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을 위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 제도도 있고 청년들 또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원도 상당히 네네. 폭을 넓혔습니다. 막 이런 부분들을 그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채용에 좀 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네. 제안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사측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서 신규 채용을 거부한다. 이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점들은 좀 지켜줘야 한다라고 좀 도움말을 주신다면 박 소장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아나운서님 예. 의견에 이의 제기하면요. 네네. 모르는 사업주도 많아요. 아 그래요? 모르는 사업주도 많고 네네네. 지금 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뭐 다양한 고용지원제도 이용해서 사측이 이 사측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인건비 부담이 감소가 되고 또 기존 노동자들도 직원들도 임금이 보전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볼 그럼요. 그 필요성은 저희 있겠고 법률원에서도 네. 최근에 노무사님 한 분을 더 모셨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노동부에 신청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을 고용을 했을 때 또 그 청년이 생애 첫 직장일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받고 네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잘 쓰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원금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건 또 이 사업별로 달라가지고 그 케이스마다 봐야 됩니다. 다르고요. 예, 예. 네네네. 아무튼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네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 그럼 하세요. 아, 예, 네. 중간에 네, 지금 일단 치셨거든요. 설명하시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창출지원금 저도 오기 전에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일터혁신 굉장히 컨설팅,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설비투자 지원, 뭐 융자 되게 많습니다.
한번 이건 노동부 홈페이지나 그리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저는 지원하는 사실 것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고용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업장이지만 뭐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또 신규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과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도 같으면 아마 자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이 나 생애 첫 직장인데 네. 300만 원 자기가 지원. 저금을 하면 지방 정부에서 1,500만 원인가 또 펀딩을 해서 3년 이후 되면은 1,800인가 이렇게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 예, 예, 그런 예. 제도도 있거든요. 좋은 제도네요. 그렇네요. 네, 네. 앞다투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알아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마저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충격적이네요. 제가. 네, 네. 예, 예. 또 하시죠. 하여튼 그러니까 편집되겠네. 저는 이게 노동조합이 그동안 이미지가 네. 반대 투쟁, 뭐 규탄한다 이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교섭하면서 아예 이 대안까지 제시. 예, 그 찾아줘야 해야 된다. 돼. 예. 사용자가 모르는 가능성도 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이거 한번 이용해보자. 네. 뭐 이렇게 좀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좀 약간 지금 노동조합 없는데 여기에는 좀 제가 그 당부하고 싶은 게 휴게 시간 갖고 지금 이 좀 장난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인력 지난 채용. 시간에 예, 이야기 이건 좀 나눴었죠. 팁인데 예. 그래서 실제 대기 시간은 노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 늘리는지 이거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지침이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와요. 뭔가 이거 지금 경영계에 또 문제 제기가 있는데 포괄임금제 이것도 빨리 없어져야 이 법이 잘 준수되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네. 포괄임금제가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좀 현장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는 뭐 사용자 사측의 입장이라면 이런 좀 유용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가파라치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요. 어찌 보면 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알아가고 답을 찾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진짜 이게 맞을까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위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52시간 상한제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절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더해져서 더 좋은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네. 사업주들이 되게 악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그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고 네.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휴가를 못 감으로 인해서 더 노동자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 한국노총 역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네네네. 지금 계속 경청을 하고 있고 네. 제도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고 네.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김 변호사님과 박독수 소장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살짝 덧붙여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뭐 딜레마, 소득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에 따른 고용 환경 악화가 일자리 최대 걸림돌, 또 경기 전망 어렵다.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 대 저녁을 굶는 삶. 이렇게 뭐 제도 때문에 굶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노동 제도들이 지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노동부나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노동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에요. 유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처벌을 유예한다는 부분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폈으면 좋겠고요. 네.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서울이 40도를 육박한 이유가 이 대기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는 예를 듣는데요. 네. 노동 시간 하나만 놓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구조적인 문제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자. 지금이라도 빨리 이 노동자들 노동 시간이 어떤 사업장에는 35시간 하면서도 고임금을 받아가는 사업장이 있는가 반면 68시간을 맞춰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공기가 더운 열기가 서울 상공에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풀어주고 선순환되게끔 정부나 노동부 특히 에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터주는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박 소장님. 예. 어렵겠어요. 네네네. 앞에서 좋은 얘기 다 가위가위 해버렸어요. 왜? 좋은 말씀이고 저는 또 여기서 열받는 게 네. 지금 호들갑이잖아요. 지금 그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저녁을 굽는 삶. 와 이거 참 카피 누가 뽑았는지. 예, 그러게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고 네. 주 40시간제 도입 때도 마찬가지고 경영계하고 보수언론이 언제 찬성한 적 있나요? 없죠. 항상 늘 망할 반대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네.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예. 음. 그래서 하여튼 이거 보고 또 좀 어이가 없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법 개정된 부분을 봤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개정법 붙이게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 준비한다. 아니 그거를 확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 제도를 거꾸로 이건 과연 가잖아요. 어디에 의견을 좀 반영했겠는가 하는 좀 놓쳤네. 생각이 있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딴 OECD 국가 같이 좀 노동시간 적은 데에서 그렇죠. 예, 그 뭐 계절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한국은 안 그래도 많은데 52시간 편법 이거 예, 사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네. 좀 단축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뭐 4차 산업혁명 저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혁신, 학습 뭐 이게 훈련 이게 좀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밤에 남아갖고 눈 뻘게 했는데 뭔 혁신이고 뭔 학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503 그분 대통령 때 창조경제 전 그 단어엔 동의했어요. 경제도 그 동안에 인건비 나 이게 단어가 인건비 따먹는 이 경제 저부가가치가 아니고 좀 창조하고 혁신해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창조하려면 결국에는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창조경제 혁신이 시작된다 하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네.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부의 의지 없이 맞아요. 52시간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겠다라 이런 그 발상을 하고 네. 그거를 갖다가 표현화시키는 거 보면은 과연 이게 정부가 계속 밀려요. 지금 의지가 있는 느낌이. 건지 예. 좀 밀리는 의아해요, 진짜. 네, 이 근로시간 단축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실시가 되고 있는데 보완책을 찾으면서 잘 안착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권의 문제, 또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해결사 가파라치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김영동 변호사님, 박덕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더위 잘 나세요. 네. 더위 먹지 말고 다음에는 네, 좀 맨정신에 오셔서 지난주부터 안 좋으세요. 하여튼 다음 주에 더 뵙겠습니다. 예.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